한동안 이런 광고가 아주 유행을 탔었습니다. 신구 씨가 하던 광고죠. 니들이 개맛을 알기는 알아. 홍준표, 이재명에게 이런 패러디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정치 20년, 30년 해왔다고 하는데 정말 정치의 참맛을 알기나 하느냐.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글쎄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주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 거의 다 대부분이죠. 자기 기분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야 자기 마음이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자기 기분, 자기 생각대로 산다 할지라도 남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종로에서 뺨 맞고 엉뚱한 화풀이 이런 제목으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준표는 늘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나 이재명이나 정치를 20년, 30년 해왔다라고 본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돼서 탄핵이 그대로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선을 치러야 하겠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과 홍준표는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죠. 홍준표와 이재명 설령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홍준표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판에 나와서는 도저히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개맛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20년, 30년은 정치를 해왔다고 하지만은 정치다운 정치를 해온 사람들은 두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기와 거짓으로 일관된 정치 거래꾼으로 역할을 해왔었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번 대선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 둘은 정치판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홍준표를 늘 본인 자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독고다이 성격이다. 좋은 말은 아니죠. 일본 표현인데 독고다이가 뭡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면서 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것이 독고다이. 본인 자신에는 정치적인 동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홍준표 이래서는 절대 큰 정치인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가 물줄기, 개천의 물줄기를 하찮게 보고 있지만은 그런 물줄기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는데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청류, 탕류, 맑고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다 포용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릇이 커야 한다. 대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정치인들 대범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홍준표와 이재명은 아주 소갈딱지가 없고 밴댕이 소갈딱지보다도 작은 좁쌀과 같은 그런 정치를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도 거짓과 사기로 일관된 그런 정치를 해왔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지지도 문제 가지고 많이 설왕설래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남들에 비해서는 단연 선두다. 31%네 34%네.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지도라는 것은 그때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뒤에 써 있는 비호감 수치,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따져야 할 것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비호감 수치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재명이 지금은 단연 선두다. 본인 자신이 기분 좋아할까요? 들떠 있을까요? 아니죠.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비호감 수치가 남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투표에 반영되는 수치입니다. 이 비호감 수치는 일과성이라든가 일회성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치 일정,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을 다 따지고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 이재명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홍준표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지요.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저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희희낙낙거리고 있는데, 대선이 열린다면은, 대선판이 열리면은 거저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참 골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단히 그 아주 무거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육참 골단. 자기 살을 자르고 뼈를 끊는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각오 속에 정치를 해야 하는데, 홍준표나 이재명이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해왔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짓과 선동질, 그리고 사기 치면서 정치해왔던 것이 이들 아니었습니까? 보단 이재명과 홍준표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정치인들 거의 모두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다라고 말은 꺼내놓고 있지만은 실속은 다 저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는 참다운 정치, 새로운 정치, 여기에 맞는 정치인을 찾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가 엊그제 방송에 나가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은 자기가 처한 위기 상황을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니 화풀이를 명태균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에게 또 쏟아냈습니다. 저는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홍준표가 명태균과 연루 사실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면은 왜 예민하게 반응 보입니까? 무시해버려야죠. 절대 무시해버려야죠. 그런데 홍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깔 테면 까봐라, 털 테면 털어봐라, 나는 아주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함을 느낀 강아지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꼬리만 흔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냥 마구 짖어댑니다. 왜? 자기 자신의 불안한 것을 소리를 치면서 상대에게 알아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개는 절대 조용히 있질 않습니다. 명태균과 연루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무대으로 나가야지요. 이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명태균 폭로가 저희들 여기에서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것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홍준표가 조금 더 연루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대범하게 넘어가야죠. 지켜볼 일입니다.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바로 엊그제 토론 자리에서 불법 행위는 아니었지, 그러나 부적절한 국정 운영이었다. 그래도 탄핵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이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었습니까? 제일 먼저 홍준표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과 손절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윤석열은 단지 외부 용유병일 뿐이다. 우리 보수의 인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은 108명 가운데서 탄핵을 찬성한, 흔히 말하는 배반한 12명 내지 20명 정도를 빼면은 9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똘똘 뭉치면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러면서 윤석열과 손절을 제일 먼저 외쳤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달여 만에 왜 이렇게 탄핵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뀔까요? 대구 집회 때에 홍준표는 그야말로 쇼크를 받은 거죠. 이철우가 그야말로 곶감 빼먹듯이 아주 같은 공무원 행정지사입니까? 그리고 홍준표는 시장이고, 나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미리 선고를 했던 것이 홍준표고, 이철우는 그날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애국가 한 소절 부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안았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페이북에다 올렸었습니까? 나도 나가고 싶었는데 선거법 위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준표의 말에 대해서 누가 그 말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그 전날까지는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을 그렇게 매섭게 몰아쳤는데, 보수 시민들의 그 결집이 무서울 정도로 응집력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차 싶었겠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조급했구나. 이것이 홍준표의 늘 보여주던 스탠스 아닙니까? 눈치 보면서 어느 쪽으로 붙어야 유리할 것인가. 그러니 홍준표에게 무슨 정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늘 그래 온 사람이라고 우리가 제껴놓고, 보수 쪽에서 홍준표가 자신이 제일 선두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상 홍준표를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지금에 와서 보수의 집결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홍준표로서는 탄핵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발 한 발을 뺍니다. 아주 비겁한 거지요. 그러면은 초장부터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야 하는데, 작년 4월 윤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을 때는 천하를 내가 다 잡은 양, 다음 대선 후보에는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아니맘중에 홍두깨 만난 격이지요. 윤석열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난을 쏟아부었던 홍준표가 이제 와서 반탄 시위 보수 집결에 놀라가지고 나도 탄핵까지 갈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발을 빼는 것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당신에게 뭐 한마디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동훈 자체가 이재명으로 볼 때에는 한동훈이 어떤 경로든 나오게 된다면 자기에게는 거북스러우니까 이재명이 한동훈을 계속해서 독설로 제동을 거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동훈이 지금 정치하겠다, 대선판에 나오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평당원
홍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서부터 당 대표 시절부터 계속 한동훈을 독설로 저격을 해왔었는데 지금 한동훈이 출판 기념회를 갖고 북호선도로 나서겠다라는 얘기가 본인 얘기가 아니라 주위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왜 이렇게 민감합니까? 아니 그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당원인 홍준표가 무슨 권한으로 혼쭐을 내겠다, 제명시켜야 한다,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망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다시 당에 돌아온다면은 아니 한동훈은 당 대표직을 물러난 이후에 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 자기 주장만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까? 이제는 홍준표 씨의 그런 발언을 국민들 대다수는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 대표가 됐을 때에 국민적이나 당원들의 63% 폭발적이죠.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을 때에 홍준표가 한 얘기가 뭡니까? 차라리 당에 희망이 없다.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낫다.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당에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어제 제가 결론적으로 당나라 시인 풍독한 구화지문을 인용한 바 있었습니다. 입이 앞서면 안 되죠.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정치인은 정말 무게 있게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제목처럼 새 깃털처럼 무게가 없지 않습니까? 훅 불면 그대로 날아가는 것이 새 깃털인데 홍준표나 이재명이 하는 그 정치 행동 발언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다수가 홍준표, 이재명 하면은 고개를 흔들면서 제발 사라져 주길 바란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고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에 맞는 그런 정치인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깨달아야 할 텐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치인들은 정말 가장 중요시해야 할 말이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함께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홍준표 씨 무건수행이라는 것이 있죠. 저는 뭐 신앙 종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무건수행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풍도의 구화 지문과 맞물려서 홍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태균에 대해서 시비 논란할 것이 아니고 한동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무건수행 속에 풍도가 얘기하는 구화 지문을 자기 가슴 속에 깊게 새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이 3월 1일 3.1절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외쳤던 3.1절인데 내일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세이브 코리아, 전한길 씨가 중심이 된 세이브 코리아가 대규모 보수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작은 충돌이라도 사고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 진정한 그런 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